의사 앞에 저와 며느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시어머니 치매 맞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게 병이 아니었습니다. 내 입을 막고 내 이름을 빼앗고 내 삶을 대신 결정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면 언젠가 꼭 필요한 순간이 오실 겁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대구에서 혼자 사는 71살 김정희입니다. 남편은 3년 전 떠났고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키워 결혼시키고 마디 굵어진 손으로 손주 녀석 밥해 먹이며 그렇게 저를 잊고 지냈습니다. 며느리와도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남편 장례가 끝난 뒤부터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보름쯤 됐을 때 며느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외로우시지요? 제가 자주 올게요. 반찬도 챙겨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그때까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제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인감은 어디에 두셨어요? 등기 서류는 어디 두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걸 왜 내가 찾니? 그때 며느리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하신 말씀 본인이 하신 건 기억하세요? 저 정말 무서워지려고 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심장에 얼음 송곳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아, 시작이구나. 이제 나를 노망난 사람 취급하려는 거구나.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제가 뭘 물어보기만 해도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어머니 또 같은 말 하시네요. 방금 하신 말씀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말을 흘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어르신 요즘 괜찮으세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로 소문내고 있다는 걸요. 며느리의 행동은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어머니 비밀번호 또 까먹으셨어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어머니 은행 업무는 제가 봐드릴게요. 어머니가 혼자 가시면 헷갈려요. 도와주겠다는 말이 많아질수록 제 손을 제 삶에서 떼어내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 베란다에서 며느리가 전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서류 도장만 찍으면 이 집 고스란히 우리 명의로 가져올 수 있어. 그 엄마가 누구겠습니까? 며느리 친정어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며느리 혼자 생각한 일이 아닐 수 있겠구나. 뒤에서 누군가 밀고 있구나. 결정타는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데리고 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셔야죠.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몸이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치매 검사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이상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픈 것도 없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게 없다라고요. 그러자 며느리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봤죠? 자기 말만 하고 남 말은 안 듣잖아요. 이게 치매 초기 증상이래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검사만 받아보자. 그냥 확인만 하자. 그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편이 아니구나. 내 아들은 며느리 말을 더 믿는구나. 병원으로 끌려가듯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며느리는 제 신분증과 서류를 들고 창구로 갔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시어머니 치매 맞지요? 의사는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물었습니다. 최근에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꾸 같은 말을 하고 가스불도 켜놓고 길도 헷갈려 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스불 켜놓은 적 없습니다. 길 헷갈린 적 없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또 부정하시지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의사가 기본적인 질문들을 했고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현재 진료만으로는 치매로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정밀 검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보호자 말만으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진료실 밖으로 나오자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세게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세요? 나를 거칠게 몰아세우는 그 손길에서 이건 걱정이 아니라 위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 생각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엄마 다른 병원에서도 정밀 검사 받아보자. 확실하게 하자고 하더라. 그 옆에서 며느리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날부터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 어디에 다녀왔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특히 며느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 신경과로 갔습니다. 치매가 의심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검사받고 싶습니다. 검사는 길었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언어 계산, 뇌 영상과 혈액 검사까지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치매 진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면 부족이나 우울, 스트레스가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일상생활 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견서를 요청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마침내 종이 한 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치매 소견 없음. 며칠 뒤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 소견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그건 아직 초기라서 그런 거예요. 계속 검사 받아야 돼요. 그러더니 제 손에서 소견서를 낚아채듯 가져가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그거 내려놓아라. 그건 내가 보관한다.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관리를 못하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통제하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우편함에 등기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통지서였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신문기일 안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서류에 적힌 신청인 이름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치매가 아니라는 소견서를 받아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통장과 카드부터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출금은 없었지만 문제는 앞으로였습니다. 후견이 시작되면 내 돈을 내가 못 쓰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법원을 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원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출한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신문기일 전에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상대방인 신청인의 주장에 반박할 자료를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침묵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평생 일군 것들을 지키기 위해 나는 기꺼이 독해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기록장을 펼쳤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치매로 몰던 순간들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이 물었던 말, 비밀번호를 대신하겠다며 휴대폰을 가져가려던 말, 은행은 자기가 보겠다고 막아선 말,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류 도장만 찍으면 집을 우리 명의로 가져올 수 있다는 통화 내용. 그날 베란다에서 들은 그 목소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저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법원 통지서를 꼼꼼히 살피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후견은 단순히 신청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와 실제 생활 능력을 아주 까다롭게 확인한다고요. 특히 신청인이 이해관계자라면 재산을 노린 갈등 가능성도 핵심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추악한 진실이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제가 해야 할 걸 정확히 정리해줬습니다. 치매 소견 없음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 일상생활이 정상이라는 자료,
며느리의 통제 시도 정황, 그리고 재산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었다면 그 흔적. 저는 돌아오는 길에 바로 통신사 대리점에 들렀습니다. 최근 통화 내역과 변경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 변경이나 명예 변경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법원이 판단해 줄 거예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대학병원에서 검사했고 치매가 아니라는 소견서를 받았다. 며느리는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직 초기라서 그래요. 계속 검사 받아야 돼요. 저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며느리는 걱정이 아니라 내 재산과 결정권을 노리고 있다. 법원 서류를 보냈다는 건 이미 선을 넘은 거다.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볼게. 그 한마디가 늦었지만 그래도 필요했습니다. 신문기일 전날, 저는 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치매 소견 없음. 일상생활 독립 가능. 신청인의 주장과 상반된 객관 자료 제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 신청인과의 재산 갈등 정황이 있어 후견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 제 손으로 그 문장을 써 내려가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내 정신이 멀쩡하다고,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서러웠습니다. 드디어 신문기일. 법정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저는 그 맞은편에 홀로 앉았습니다. 판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대학병원 검사 결과와 전문의 소견서,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써 내려간 생활기록지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가식적인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저희 시어머니는 본인이 멀쩡하다 하시지만 최근엔 거액이든 통장 관리조차 못하실 정도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셨습니다. 이대로 두면 사기라도 당해 전 재산을 잃으실까 봐 저희는 잠도 못 잡니다.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판사님께 드렸습니다. 판사님, 제가 서류 하나를 더 제출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돈 관리도 못하는 노망난 노인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은 며느리가 제 인감을 몰래 가져가 부동산에 제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여기 부동산 중개인의 사실 확인서와 며느리가 제 서랍을 뒤져 도장을 훔치는 모습이 담긴 홈캠 영상도 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저는 당황해 날뛰는 며느리를 똑바로 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가 나를 치매로 몰아 법원에 가두려던 이유가 고작 이 낡은 아파트 한 채 때문이었니?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후견 신청의 문제가 아니라 사문서 위조 및 절도 미수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 신청은 기각합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자마자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달려와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장모님, 그만하세요. 당신 어떻게 내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당장 이혼해. 며느리는 복도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제 마음은 한 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형사조사를 받게 되었고 아들과도 갈라섰습니다. 며느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고요합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꽃이 피듯 제 인생의 잡초를 이제야 걷어낸 기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명절에 찾아오는 자식의 손에 든 것이 선물인지 독이든 잔인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효도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부모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지킬 때 비로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도 내 삶을 대신 결정하려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분노보다 기록이고 울음보다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